안녕하세요. 76년 동네 형이자 동생 그리고 친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 유튜브를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의 유튜브를 하는 이유죠.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만들어 가다 보면 또 현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산가족 찾기 이야기에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그거 이어가지고 오늘은 한 80년대 전후반 때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어릴 때 참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밥 안에 외식이라는 문화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죠? 지금은 뭐 외식이라는 문화가 많고 여행이라는 문화도 많아졌으니까 그때는 여행, 외식 이런 문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먹거리는 500원짜리 1리터 병 콜라였었어요. 그때 돈으로는 500원이었는데 큰 돈이죠. 그때 500원짜리가 아마 제가 어릴 때 그때 거북선 모양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랑 지금의 항 모양 동전이랑 이렇게 같이 쓰였던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로 근데 500원짜리 그 콜라 한 병이면은 정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빨대 긴 거 그때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긴 빨대 꼽아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을 나네요. 기억이. 그리고 뭐 그때 먹거리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가격이지만은 어묵, 꼬치 오뎅이죠. 지금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때 20원, 30원 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꼬치 뒤에다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붙여놓고 할머니들이 빨간색은 뭐 30원, 파란색은 20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 먹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동네는 좀 특이하게 떡볶이 같은 경우에 한 150원에서 300원 정도면 큰 돈이거든요. 형들이 사 먹고 이렇게 150원, 300원 정도 이렇게 먹으면은 떡볶이 집안에 만화책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희한한 일이 아니죠. 지금도 PC방 가서 뭐 밥 먹는 거 하고 만화방 가가지고 라면 먹는 거 뭐 비슷한 게 이렇게 커왔던 게 아닐까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할머니들이 만화방에서 이제 이렇게 원조가 아닌가 싶네요. 그죠?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또 좋아했던 게 논두렁이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게 50원짜리였는데 논두렁이라고 그 옥수수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었었어요. 맛있어가지고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깐돌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깐돌이 그때 50원 했었으니까 그죠? 빨아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를 했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단 하나, 빠빠오죠. 빠빠오. 빠빠오랑 서주 아이스주는 100원짜리 우유가 들어가 있는, 그죠? 흰색 아이스크림이었고, 서주 아이스조가 50원짜리 오렌지색 아이스크림. 그리고 빠빠오는 음료수잖아요. 네모나게 통에. 빠빠오 요거는 그냥 마시기도 하고, 살짝 얼려가지고 숟가락 끌고 먹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사르르 멀었을 때 이렇게 마시는 거. 왜냐면 그때 얼음이 귀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르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생활을 했었죠. 이런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재미나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1987년요. 칼기 폭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1987년에 아마 이때 올림픽 1년도 안 남았었던 해죠. 그죠? 중동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고 원인은 이제 밝혀내니까 폭발이었고 북한의 테러라는 결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사건이 바로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 폭파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뭐 저도 어렸지만은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마유미, 김현희. 그죠? 어릴 때 우리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어딘가 살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닥 관심은 없습니다. 그때 참 유명했었죠. 근데 김현희가 처음에 잡혔을 때 그 음독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죠. 시도했는데 김현희는 실패했고 공범이었던 김승일인가 그 사람은 죽고, 그래서 김현희는 자살이 실패해가지고 그 재갈 물린 그때 사진 여기 보이시죠? 재갈 물린 채 한국으로 압송되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아마 뭐 또 내부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얘를 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면을 시켜줬죠. 그 사면 시켜준 게 아마 특별 사면이겠죠. 그죠?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특별 사면이 되고 나니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김현희 아빠가 외교관이었대요. 북한 외교관이었는데 그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되겠다는 것은 이제 김현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이제 후회하면서 조금씩 협조를 많이 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서 뭐 책도 내지 않았나요? 그때 뭐 나는 여자이고 싶어요. 나는 이제 여자이고 싶어요. 뭐 그런 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뭐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이랬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참 아픈 이야기예요. 그 김현희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라크 바그다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방콕에서 이제 중간 급유하고 저녁에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이제 칼기인데, 그게 이제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중동 건설 현장으로 돈을 벌러 나갔던 우리나라의 이제 아버지들, 많은 근로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비행기가 사라진 거예요. 한순간에 아빠가, 한순간에 아들이, 삼촌이, 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 저리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게 미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이런 이제 역사 속에서 또 이제 뭐 또 우리 이야기는 해봐야죠. 이제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죠. 방공호라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죠? 방공호라고 하는지 피난소, 뭐 대피소 이런 이름으로 지어진 그때 건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끄럼틀처럼 생겼었어요. 미끄럼틀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있는 데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동네 형들하고 나무총을 깎아가지고 이제 서로 총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콩알탄 터뜨리기도 하고, 포금탄은 많이 안 썼어요. 콩알탄 많이 썼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총싸움도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그때는 이제 방공에 대한 그런 정신을 강조할 때였잖아요. 이제 뭐 툭하면 방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도 뭐 방공 웅변대회, 방공 글짓기,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포스터를 많이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방공 포스터를 되게 많이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방공에 대한 뭐 인식을 어릴 때부터 좀 심어주자, 교육을 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도 뭐 방과 후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하잖아요. 우리 때는 특활 활동이었잖아요. 그때 최고가 아마 웅변 아니었나요? 웅변. 그래서 좀 웅변들 다들 이렇게 상도 타고 했을 텐데, 아직 기억나요. 저 웅변 처음 이제 특활 활동 갔을 때 처음 연습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시켰었어요. 하나는 하나요, 둘은 둘이요. 셋은 셋이요, 뭐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특활 활동을 했었고, 그냥 또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학교 기억에서 제일 남는 게 뭐냐면은
체면봉투예요. 체면봉투. 체면봉투 다 아시죠? 우리 때 변을 집에서 누고 봉투에 담아서 학교 가서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걷어가서 그거를 뭐 검사하는 형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신 거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변기들이 그때 우리 딸 표현을 좀 빌린다면 다 누워 있었던 변기들, 이제 자변기가 아니고 양변기잖아요. 양변기 대부분 양변기였고, 또 양변기가 아닌 집은 푸세식 화장실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제 나무로 된 푸세식보다는 세면으로 옆에 발라놓은 푸세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어릴 때였으니까 기억이 나요. 응가를 해놓으면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젓가락으로 체면봉투에 넣고 그걸 닫아서 이렇게 물 내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푸세식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에 바로 넣으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옆에다가 신문지를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다리 아프게 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멍이 애매해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응가를 해놓으면은 아버지가 와서 젓가락을 와서 그 신문지를 통으로 버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는데요. 그렇게도 살았네요, 저희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또 인원이 많았잖아요. 한 반에 50명 좀 넘게, 저희들 어릴 때 54번, 55번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반이 1학년 뭐 10반, 11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6학년까지 가면 10반까지 있다. 그럼 한 학년은 500명이잖아요. 그러면 500상 하루에 3,000명의 똥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걷어서 가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게 아마 그래도 우리 때 이제 병 검사도 이제 이렇게 그때 무료로 해준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우리 어린아이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 똥을 밖에 들고 가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 못 들고 갈 거예요. 예, 그랬었던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일단 우리 먹거리, 간단한 간식 먹거리 이야기들하고, 그다음에 칼기 폭발 사건, 그리고 방공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밌는 체면봉투 이야기, 이렇게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과거, 우리가 직접 겪어왔던 일들이잖아요. 이거를 또 한 번 더 되새겨서 이제 기억하고, 또 가슴 속에서 이제 이런 게 불어나면서 지금의 나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을 또 잘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네요.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보죠. 또 제가 또 다양한 우리 추억거리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